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법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각 정당의 당헌 등을 제출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인 심사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민주적인 심사 절차는 심사의 주체나 방법, 절차 등을 당헌이나 당규 등으로 정해야 하며 당헌 등으로 정한 심사의 주체, 방법, 절차 등이 불공정하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당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당헌, 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 절차의 제출 여부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 정당 정치자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정당을 선택하면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절차를 법정화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당이 회의록, 당헌, 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등록은 수리하지 않고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재외 선거인 명부와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 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한 지역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 우한 총영사관을 설치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 지역에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이 발병해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서 유권자의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와 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라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4월 1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내달 1일부터 15일에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4월 15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 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 방법과 노선을 조정하는 등 외교부와 재외공간, 주재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은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후보자 한 명마다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은 후보자 수에 비례해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기탁금이 하향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한 명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2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37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 하향은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하향 이외에도 예비 후보자가 당헌 당규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도 개정되어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등은 선관위의 요청 사실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전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각급 선관위 직원은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자료 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 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4월 15일에 전국적으로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 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가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 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58건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때에는 재선거를,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시군의 장 재보궐선거는 부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고성군 횡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한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등 총 8건입니다. 시도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부산광역시 남구 제2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제10선거구, 경상북도 구미시 제6선거구 등 총 17건이고 구시군 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선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선거구, 전라남도 여수시 나선거구 등 모두 33건입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인터넷에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대한민국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조선족에게 주민증과 함께 선거권을 발급하기로 했다는 연합뉴스의 속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기사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간 적이 없고 화면에 등장하는 기자도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사실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거주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가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올바른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조성과 정책 선거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으로 소통하고 정책으로 선택하는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한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가 지난 18일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선거 분위기 조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를 공개하는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정책 공약 알림이를 검색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정책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정책 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3월 15일 기준 총 370건의 위법 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시민단체의 대표가 예비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종결된 건축비리 및 절도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등이 ARS 전화를 이용해 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이처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 관련 위법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 370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고발 80건, 수사 의뢰 5건, 경고 등 285건 등 모두 3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Q&A 책자를 배부하고 선거법 안내 문자 메시지 이미지 도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습니다. 또 정당 합당에 따른 후원의 회계사무 처리를 안내하고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배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선거를 위해 각 정당의 10대 정책을 알리는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공개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정책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공원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가 운영 요양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 이벤트 페이지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한 공약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는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 희망 공약의 정책 의제화를 지원하여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 27일까지 유권자가 직접 정책과 공약을 만들 수 있는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는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공약의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정책 실현을 위한 절차, 정책 달성을 위한 필요 기간,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3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희망 공약 제안하기 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후 지역별 분야별로 구분해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공약 중 우수 공약을 선정해 시상하고 향후 희망 공약 이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소투표에 대해서 김은재 리포터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거소투표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사전투표소,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구시군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거소투표 신고서는 거소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등의 사항을 적어 소속기관이나 시설회장, 통립안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가 있을 때 구시군회장은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 신고일 때에는 선거인 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 신고 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해야 합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거소투표 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해당 구시군 선관위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인 4월 5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해 투표용지에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소투표는 끝이 나는데요. 우편으로 송부된 거소투표를 접수한 구시군 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하고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상위 위기경보인 심각경보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환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소투표 가능 여부에 관해 검토했는데요. 만약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사람과 확진 판정을 받고 시설이나 자택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격리 상태에 있으나 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사전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사람은 거소투표가 불가합니다. 어떠세요? 거소투표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당 추천위원인데요. 정수연 리포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당 추천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회 정수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9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9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7인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위원회의 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들을 정당추천위원이라고 합니다. 정당추천위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당추천위원은 구시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및 납품, 읍면동 선관위의 송부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읍면동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령, 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 과정 등을 입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 대해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데요. 정당추천위원은 거소투표용지 발송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군 선관위의 선상투표용지 작성, 송부 과정과 시도 선관위의 선상투표지 수신 발송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해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위원회 사무소 안에는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외투표 등을 보관하기 위해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는데 이 우편투표함의 이상 유무와 투표함 투입 및 봉인을 정당추천위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투표함의 봉인은 반드시 정당추천위원이 해야 합니다. 구시군 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를 접수했을 때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해야 하고 제외투표를 접수했을 때도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제외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구시군 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을 때에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해 투표함의 봉함,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추천위원은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출력하는 선거인 명부를 봉함, 봉인하여 보관하는 과정에 참여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 절차 사무 전반에 걸쳐 정당추천위원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위원회별로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켜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한 것은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선거 관리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절차 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인데요. 선거 사무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 유권자의 수가 국외 부재자 14만 5,911명, 재외 선거인 2만 6,048명 등 총 17만 1,95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외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9개국 205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